이번 편에서 다룰 주제가 시리즈 중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터울 후, 얼굴 안, 없을 무, 부끄러울 치. 후안무치는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의미죠. 중국이 보여주는 후안무치의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것처럼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훔쳐가는 일, 훔쳐간 금메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피해 국가나 선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악플 폭탄을 날리는 모습, 바른 말을 하는 선수들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모습, 이뿐 아니라 오징어 게임 흥행에서 볼 수 있었던 정당한 비용을 내지 않고 남의 콘텐츠를 훔쳐보거나 이런 불법 사이트로 돈을 벌거나 그 콘텐츠의 소재가 원래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 우기거나 그러면서 유사한 짝퉁 콘텐츠를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 우리 서해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해경에 무력으로 저항을 하고 조업 지역이 중국 영해라고 우기거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가 죽거나 다친 해경을 조롱하거나 자국의 불법 조업 업인들 단속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반하장으로 항의를 하는 등 중국의 태도는 후안무치가 천편일률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중국 사람들이 체면을 중요시한다고 하지 않나요? 체면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죠? 뭔가 많이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이 말하는 체면, 면즈라고 하죠. 그런 체면과 우리가 말하는 체면은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체면은 그 근거가 정의와 법도 등 성리학적 가치관에 근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조선은 명나라와 4대 외교를 했죠. 그런데 청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명나라의 명우는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대신들은 오랑캐의 나라인 청과 외교관계를 맺는 것은 명나라와의 4대 외교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신흥강국 청나라에 처맞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죠. 유력 대선 후보의 사모님께서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사모님께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이런 뉴스들은 정의와 법도를 중시하는 우리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후보의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 되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말하는 체면은 힘의 원리에 보다 가깝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면 중국이 강력한 국력을 기반으로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세계 각국을 초대한 것이죠. 그렇다면 참가자들은 호스트 국가의 체면을 챙겨줘야 하는 겁니다. 호스트에게 다소 유리한 판정이 적용되어도 그것이 호스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다소 정의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중국의 힘에 대항할 만한 강대국이 아니라면 이런 체면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참기 힘든 불쾌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은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가 이런 호스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중국인들은 아니 중국이 한국에 해준 것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려고 드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컨텐츠 도둑질이나 각종 짝퉁에도 비슷한 심리가 작용하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소비자들은 좋은 컨텐츠나 좋은 제품을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컨텐츠나 제품을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성공한 컨텐츠를 카피하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외국의 컨텐츠를 강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공한 컨텐츠를 빠르게 중국 국내에서 뒷문으로 혹은 짝퉁으로 론칭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로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돈을 벌고 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체면을 차리는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해바다의 불법 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 바다에서 불법으로 들어와 취업까지 싹쓸이해가지만 결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강대하기 때문에 주변국에 이 정도 하는 것은 괜찮다. 남해 바다에서 물고기를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애국이다. 대략 이런 심리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후안무치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건방을 떨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이 이렇게 후안무치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의 방조 혹은 조장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제 국가입니다. 정부가 불법 콘텐츠와 짝퉁을 강력히 처단하겠다 마음먹으면 이 세상 어느 국가보다도 효율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어민들이 불법 조업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국 군함을 띄워서라도 막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누가 정의롭고 누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닙니다. 최근 한중 양국의 네티즌들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유는 양측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입장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차이입니다. 당장 우리만 봐도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존재합니까? 진보, 보수, 지역, 성별, 연령과 직업과 경제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우리와 동일한 입장과 가치관을 갖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중요한 점은 누가 입장이 다른 상대와 잘 싸워서 찍어 누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입장이 다른 상대를 잘 파악해서 스스로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느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중국 네티즌들과 열심히 싸우는 것보다는 중국의 입장과 가치관, 행동 패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